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3일. 날씨는 흐리네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했는데 부산은 비가 올래나. 오늘 저는 고신의료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갑니다. 실방을 하려다가 거리가 너무 짧았어. 집에서 가는 거리가 너무 짧았어. 영상으로 했습니다. 고신의료원에 정기검진.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하늘이 잔뜩 흐리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제주도로 가는 물건을 배송시키는 데가 있어요. 구평, 여기가 구평문데 확실히 모르겠네. 멈추게 하고 빨리 종단궤도로 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힘겹지만 또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국정이고 그렇게 좀 스스로 국정을 굽는 것도 용기지만 또 어떤 때는 여기서 멈추고 정치를 위해서 나서시는 것도 큰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면 또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것 봐라. 아니 시작할 때도 비난했는데. 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놈 담배 화물차에서 담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담배. 큰 물줄기를 찾아서 정작 해야 될 아주 큰 지도로서의 덕목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꼬루이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담배째는 바깥으로 다 버리고 저 아저씨. 순직 사건과 그 이후에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 때문인 겁니까? 여기는 오른쪽 왼쪽이 옛날에는 한보 철강이었는데 지금은 YK 스틸로 바뀌었지요. 한보 철강, 그 유명한 한보 철강. 지금은 YK 스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던 날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장관직 수행 사퇴 문제는 그걸로 저는 정리를 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책임 문제, 형사 책임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닙니까? 하늘이 시커멓기는 시커멓네요. 비가 저 시커먼 구름이 거치면 비는 오지는 않겠는데 오늘은 일기예보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했어요. 우산들 챙기셔요. 국방장관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것까지 아주 의심이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화물차는 여지 없다. 그냥 막 들이대네. 슝, 너가 비켜라. 나는 간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뭔가 개입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아직 뚜렷한 게 없으니까 그거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사인했던 거를 다시 이첩 보류를 하라라고 지시를 할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이 자신이 한 결재를 다시 번복해서 할 정도면 장관보다 높은 위치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체계상 형수상 장관보다 위면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추론으로 특구적인 추론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수사를 통해서 좀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여름은 다 간 것 같죠. 여름은 다 간 것 같고 이 비가 오고 나면 이제는
쓸쓸한 거리, 시간만 끌고 증거가 이제 오염된 쓸쓸한 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특검하자. 빨리 특검을 어떡하네요. 여당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반역죄 사형에 처할 가을은 국가반역죄 조금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아.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날씨가. 아니 그건 동의 못하죠. 예. 아니 그리고 거기에 이게 정치공작 차선을 바로 잡아오시지 좀 더 끼어들게 하고 이 아저씨들이 그냥. 라고 하는 증거를 들이대면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김만배 씨와 그 기자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자주 다니면 이 차선이 뭔지 다 알아 알긴데 그냥 저리 앞에 나가서 끼어들게 하고. 아이고 내가 비켜줄게 내가 비켜줄게.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공격하듯이 또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내가 비켜줄게. 들어가셔요. 이재명 대표가 있다든가 이런 건 진짜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리 정치 공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치 공세 치고는 앞으로 차선 잘 잡아요. 자주 다니는 길이잖아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거는 김기현 대표 닮지 않은 언덕이다 라는 점에서 매우 좀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세게 워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지금 워낙 여기는 감천입니다. 감천. 또는 여당 쪽에 그 유명한 감천 마을이 있는 곳 감천. 관기에 어떤 위기가 흐르고 있지 않나. 왜냐면 이성적인 생각이라면 이거 통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동들이거든요. 예. 누구나 당대표가 그렇고 극한적인 총선까지 극한적인 대치 정국을 만들어서 뒤편내편 딱 충돌해가지고 그걸로 승부시켰다 이런 작심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 대전부지문 두개 가서 장관들 보고 힘써 싸우라 뭐 이런 어쩌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순방 결과 지금 외통위 소속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네네. 대통령 순방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하늘 이만큼 이제 동남 찬란한 아시아 쪽에 뭐 이런 노력을 한 것도 평가되고요. 예. G20 회의에 가서 다대회 한 노고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동안 미국 쪽에 또 미국 일본 쪽에 너무 경도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중국 총리하고도 또 이렇게 대담을 했잖아요. 예. 면담을 하고 거기서 시진핑 주석의 그 방한 초청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보고 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노력이 좀 더 균형 있게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입장은 중견국가로서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 일본 쪽만 확 돌려서 있어서 여기 왼쪽으로 가면 감천 유명한 감천 마을이 있어요. 균형 외교, 다각지대 외교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지점하고 저는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일단의 저는 송도에 있는 고신병원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금방 올래나?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고 감사원의 2인자 실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정부를 상대로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네. 예, 소송 내용부터 결국 패소했는데 소송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공직자라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식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주식을 아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주식을 가지고 네, 있어요. 배우자 건데 네, 배우자 이거 관계 없다. 네. 못 팔아 이렇게 소송을 냈던 거예요. 아, 상황을 좀 이제 과정을 좀 짚어볼게요. 예. 먼저 배경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리 튀고 저리 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병호 총장은 야당에서 주목하는 인물이었어요. 왜냐면 예. 쭉 아시다시피 뭐 감사원에 그런 감사가 많았고 특히 전 정부 야권 겨냥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문제도 있었고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쭉 벌였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민주당 출신 인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감사를 많이 했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유병호 총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유병호 총장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러던 중에 작년 9월에 매년 하는 건데요. 재산 공개가 있었어요. 예. 유병호 총장 배우자하고 자녀들의 주식이 한 20억 원 정도 됐거든요. 배우자와 자녀의 주식이 20억. 근데 야당에서는 이 주식 중에서 부산 에너빌리티라는 주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남이 724조, 자녀가 724조 똑같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왜 문제를 삼았느냐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에너지 사업이 있고 그게 원자력 사업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감사를 했던 이제 우회전만 하면 자녀가 원전 수혜주를 가지고 있었다. 고신어려원이에요. 제가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원전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여기가 탈원전 고신어려원. 감사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왜 신호받고 우회전하면 됩니다. 제대로 많이 하지 않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걸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겁니까?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그걸 문제 삼았는데 예. 근데 정작 실제 문제가 됐던 거는 요 주식들이 아니었어요. 이 주식들이 아니고 네. 배우자가 갖고 있었던 제약 바이오 주였는데 예.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유병호 총장이 작년 아, 9월에 햇빛 난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다가 이거 심사해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신청을 합니다. 납니다. 햇빛이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나요. 판단이 배우자가 갖고 있던 바이오 주식 팔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1급 이상 공직자는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고신어려원입니다. 백지 신탁이라는 거는 거의 뭐 파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주식을 다른 회사에 맡기게 되는데 그 회사가 60일 이내에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알아서 운용을 하고 그 운용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손을 그렇군요. 떠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이해 충돌을 막겠다 이런 거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면은 정보도 많고 권한도 많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직에 전념하세요.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받아봤는데 이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이 문제가 됐냐면은 GC셀, GC지놈 뭐 이런 바이오 관련된 경찰차도 주식들인데 이 있고 배우자가 갖고 여기가 있었던 장례식장이라서 이게 지능 오늘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지능 관련성이 있다. 주식백지 나갔으니까 신탁위원회에서 계신가 판단이 봐요. 나왔습니다. 어떤 게 지능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까? 문제가 된 게 예. 제약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증받을 때 애초에 여차는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되려면 그 자체를 또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예. 받아야 되는 기관이 복지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기관들이에요. 근데 인사혁신처 산하의 요 주식백지 신탁위원회가 있는데 혁신처에서 보니까 보건산업진흥원을 감사원이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차가 너무 2018년에 감사를 많아요. 했던 거예요. 주차할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있을까요?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제약기업으로서 인증받을 때는 보건산업진흥원을 거쳐야 되는데 보건산업진흥원을 감사한 적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을 문제 삼았고요. 유병호 사무총장 배우자가 저명한 제약바이오 업계 연구자거든요. 예. 작년 초까지 GC 녹십자의 연구 책임자로 일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스톡 옵션으로 이런 주식들을 쭉 받았던 거예요. 예. 3개 종목을 한 8억 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왜 안 가지 차가? 비상량인데 네. 8억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 가치는 100억 이상일 거다. 이렇게 증권업계에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1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죠. 상장하면 상장. 굉장히 그 유망하고 그리고 네. 이 회사들 자체가 차가 너무 밀려요. 중요한 주차하고 수준이 오늘 있거든요. 진료 잘 받고 갈게요. 총괄의 많이 인상시 웃는 하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앞두고 되셔요.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해요 유병호 모두 총장은 두 가지 근거로 모두. 반박을 했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투자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전문가로 일하면서 스톡 옵션으로 받은 거다. 예. 좋은 하루 배우자도 보내셔요. 전문가고 또 재산권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